두 번째 세션은요, 복지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 관리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서 함께 발표를 듣고 토론을 같이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해주실 분은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최지선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최지선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사례 관리에 아주 전문가로서 앞서 나가시는 연구자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지선 교수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그 지역복지학회 발표를 기념해서 준비한 의상이 있었는데 오늘 일기상으로 그렇게 복장을 하고 오지 못했고 단 하나 가지고 온 거는 레인보우 마스크입니다. 잘 보입니까? 네. 네, 지금 제 부족한 발표라는 거를 알아봐 주시고 앞에서 시간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주제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게 공동체와 사례관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좀 걱정도 많이 됐고 그냥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앞에 세션을 다 들으신 분들께서는 이미 제가 드릴 말씀을 다 이해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공부가 됐었고요. 받으신 그 PDF 자료가 있으실 거고 PPT가 있을 텐데 이 PPT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간이 좀 빠듯한 상황이어서요. 제가 의뢰받은 거는 복지 공동체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쟁점과 과제입니다. 공동체에 관련해서는 앞에서 굉장히 많은 학습을 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뭐 복지 자체를 모여서 우리가 뭐 복지를 논의하자 이거보다는 공동체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복지 공동체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단어 또는 어떤 사업, 어떤 모습을 떠올리십니까? 제가 찾아봤을 때는 복지 공동체라고 하는 게 뭐 마을 만들기, 마을 자생 조직 또는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정리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시는 복지 공동체 또는 공동체를 떠올리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굳이 공동체에 복지를 붙일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복지 공동체에서 이제 공동체 정의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공간에서 가치와 유대감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그 다음에 복지의 어떤 문제, 사업, 활동에 대해서 공통의 가치,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이다라고 정의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으로서 말했던 공동체는 사실 정말 공동체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지요. 특히나 이제 가치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복지 공동체를 공공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는 제도, 사업, 조직 뭐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해 왔습니다. 관련해서는 뭐 경기도나 광주광역시 이런 데서 이제 사업으로 했던 정의들이 조금 있고요. 살펴보면 복지 공동체가 이제 지역 공동체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은 행안부에서 작년에 발주한 용역이 있습니다. 한국정책학회에서 실태조사한 것에 따르면 일단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규모 자체를 추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 지원만 받는 것만 봐도 행안부나 중앙부처, 그 다음에 시도까지 하는 것을 보면 99개 정도의 사업이 있어요. 지금 오늘 들으신 이웃사촌복지센터도 여기에 어떤 유형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을 공동체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복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복지 영역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복지 서비스 생산한다. 이게 지금 오늘 계속 얘기하고는 이제 돌봄에 관련된 건데 사각지대 발굴, 주민 자원 연결하는 것, 사업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 이런 성격의 일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대로 그림을 그려보면 공동체라고 하는 건 이제 지역에 기반했느냐 아니냐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을까 고민해봤더니 저는 이제 지역 공동체 소속감은 좀 없는 거더라고요. 저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충북 오송에 있습니다만 오송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회 스스로를 추천했다가 마을 이장님들께서 반대해서 들어가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요. 이장 선거에 나가려고 했는데 겸직 신청이 안 돼서 이장이 못 된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의 좀 젊은 세대, 앞으로는 공동체를 꼭 지역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지역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역이라고 본다면 행안부의 분류에 따르면 우리는 거의 돌봄 교육 이쪽에 많이 포진은 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내용을 보면은 복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사업 유형에 다 포함이 되고 있고 사각지대 발굴하는 것, 사업 계획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영역별로 이슈별로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사업이 어떤 것이냐, 사업 체계가 어떤 것이냐, 부처가 어디냐, 또는 읍면동 단위에서 어느 팀에서 이걸 맡고 있냐, 사회복지 공무원이 하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지금 복지 공동체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중요하게 보고자 하는 것,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역량 중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논의했다면 이제는 공동체 역량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근데 공동체 역량과 유사한 개념을 김영남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이제 다른 영역에서는 공동체 역량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공동체 역량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사례관리 관련해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고 심지어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는데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해서 하는 굉장히 복합적인 전략이기도 하고 사업이기도 하고 실전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뭐 사례관리 학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사례관리를 하면서 공동체가 어디서 연결될 수 있는가를 이제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클라이언트 발굴에서 사례관리 과정에 연결하는 과정에 공동체가 연결될 수 있고요. 사례관리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원으로서 또는 모니터링을 하는 사례관리자의 어떤 옆에 있는 지지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클라이언트들은 또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 이미 소속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계적이긴 하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례관리와 복지 공동체가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 이게 좀 기계적이긴 합니다. 사례관리와 공동체가 같은 개념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해서 뭐 딱 표로 만들기 좀 어렵지만 사례관리 입장에서는 공동체가 어떤 목표가 될 수 있고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례관리의 공통적 목표는 이용자가 인파워먼트 돼서 사례관리 서비스를 안 받아도 되는 그것이 가장 공통적인 목표이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 이것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위해서 제가 특별히 조사를 따로 하거나 연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헌이 좀 이렇게 참고 문헌이 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참고 문헌 자체가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연구들이 많이 인용되어 있어서 좀 민망하긴 한데요. 많은 연구들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 있어요. 사례관리 이용자가 공동체 구성원이 되거나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뭐 소모임이나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로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용자의 관계망이 확장되는 것 이것은 이제 사례관리 성과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동체는 사례관리의 어떤 지원 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원이 되기도 하고 자원이 되는데요. 가장 공통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 사회 안정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각종 이제 그 보도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주민들이 꼭 인터뷰할 때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 그런 사람 알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려움을 알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어려움을 알아채고 호소할 수 있는 관계, 이런 공동체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례관리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고 자연스러운 그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틈들이 있어요. 각종 급여를 선정하는 그 시기, 기다리는 동안, 그다음에 또 좀 맞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 이럴 때 그 틈들을 메꾸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지지망이기도 하고 사례 관리자를 돕기도 하죠.
또 하나 이제 공동체가 무조건 사례관리에 도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변화되는 계기를 사례관리를 통해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사례관리 이용자, 우리가 지역에서 막 정말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분들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해소되기도 하고, 이것이 유창복 교수님 말씀하셨던 개인의 문제에서 주민의 문제, 그리고 지역의 문제, 그리고 이건 사회 문제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를 갖습니다. 사례관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회보장 제도나 사회복지,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한 지향, 이런 것들로 이제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를 가져올 수 있고요. 사례관리하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는 대표적으로 연계협력망이 구축된다든지 자원이 사례관리를 좀 향한다든지 이런 변화에도 이제 기여하게 됩니다. 몇 가지 이제 쟁점과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복지 공동체 또는 사례관리의 모든 그 개선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연결되었을 때 무엇이 좀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복지 공동체를 좀 새롭게 인식했으면 합니다. 김명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공동체 사업이 복지부나 기존에 우리가 하던 전달체계에서 하는 것이 아닐 때는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우리를 배제했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 받은 거 또는 연초에 사업계획 세운 거, 이것만 갖고 사회복지 기관들이 움직이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복지 공동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뭔가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역이 변하는 거, 주민의 욕구가 변하는 것들을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서 이제 일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동체 얘기하면 굉장히 비전문적인 것 같고 책임을 방기하는 것 같고 주민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오히려 그게 더 힘든 일이고 더 굉장한 역량을 요구하는데, 그런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 관리하면서 우수 사례를 보면요, 우수 사례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둘레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많이 쓰는 말들인데요. 클라이언트 주변에 있는 둘레사람들을 찾고 스스로 찾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것도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례 관리를 위한 어떤 그 과정, 개념, 성과, 여기 이제 공동체를 좀 고려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수행 가이드나 교육에서 좀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성격으로 보면 사례 관리하고 공동체 사업이 좀 연계되고 협력되고 통합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복지관들이 통합 논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역 단위로, 마을 단위로 개편을 한 기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처 간의 어떤 그 조정, 뭐 이런 것도 좀 사실은 뭐 오늘 논의할 건 아니지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조직화, 특히 뭐 사회복지관에서 이런 논의가 있는 거는 이제 해본 지역, 해본 기관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마을 중심 또는 이제 주민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은 이제 앞서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공동체 참여자 교육이 중요하고, 특히 사례 관리를 도울 때에 이분들이 좀 이미 이제 가치 지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이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공동체라고 해서 다 도움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 좋지 않은 관계이거나 착취인 관계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자한테 도움이 안 되는 공동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동체 참여자들이 본인들끼리 좋아서 뭘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사례 관리 이용자 또는 사례 관리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결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죠. 서비스 이용자의 역량 강화, 이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사례관리 과정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당사자 관점이라든지 스스로 좀 위로와 행동, 지지를 같이 하는 집단을 만들어가는 역량 강화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사회복지사들과 관련한 교육은 일단 이제 실천의 지향이나 이제 과업 수행이 굉장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그 지원해야 하는데, 일단 사례 관리 공동체, 그러니까 사례 관리 과정에서 공동체를 모든 과정에서, 그다음에 지역 수준이라는 거, 그냥 클라이언트 개인 돕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계속 성찰하면서 본질을 좀 그 알게끔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그 개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회복지 사례 관리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원이나 이제 수혜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례 관리 과정이 끝나고 나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가지고 또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향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믿음. 이것들이 좀 교육을 통해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을 이제 정리하다 보면 사례관리와 공동체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나 보면 사례관리 입장에서는 공동체를 그렇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사업에서는 사례관리 이용자는 그냥 대상자였지요. 그런데 이제 그 사례관리와 공동체 사업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오늘 들어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자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고 많이 기다려야 되고 우리는 그 성과가 굉장히 작지만 쌓여간다는 거, 그 변화를 굉장히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공통적인데 그러면 이제 전문가 또는 조직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개입할 거냐, 개입이란 표현도 뭐 옳지 않을 수 있는데요. 강도는 어디까지 할 거냐, 이게 공통적인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사례 관리에도 굉장히 산적한 문제가 있고 공동체 사업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이랬을 때 각각 어려운 그 영역이 만나서 같이 했을 때 정말로 그 시너지 효과가 날까 이런 이제 고민이 될 텐데요. 연결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연결이 되어야만 하고 또 연결해서 해결할 수 있거나 또 의미 있는 변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문헌을 중심으로 제가 고민하고 썼을 때는 좀 확신이 없었는데 오늘 이제 발제를 들으면서 그 방향이 뭐 옳구나, 그렇게 가야겠구나라는 좀 확신이 들었고 제가 비록 준비한 의상으로 오진 못했지만 오늘 구미까지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